안녕하십니까, 고금TV입니다. 오늘은 춘추시대의 노나라 사관인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쓴 춘추외전에 나와 있는 아주 재미난 역사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춘추외전은 국어라고도 하는데 천자국인 추나라, 제후국인 노나라, 제나라, 진나라, 정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상 8나라의 역사가 실린 책입니다. 국어 중에 진어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간자는 춘추시대의 진나라의 정경인데 자신의 가신인 윤탁에게 자신의 영지인 진양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탁이 조간자에게 묻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 주군을 부유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릴까요? 아니면 주군을 보호해주는 장벽이 되게 할 방도로서 백성을 다스릴까요? 포장이 되도록 다스리시오. 그러자 윤탁이 부임해서 백성들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어서 백성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부유하게 해주면 옛날에는 경작지는 넓은 데다가 사람은 적어서 휴경지가 많은데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몰려들어 살아서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서 국고는 오히려 더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민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는 트럼프를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달리 강국입니까? 바로 13억 명이나 되는 인구 때문에 강국인 겁니다. 땅의 넓이는 카나다나 미국이 더 크지요. 소련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국민 개인소득은 미국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지만 인적 자원이 많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요새날 미국이 중국을 이토록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조간자가 또 말합니다. 부임하거든 성벽이나 보루 같은 걸 다 허물어 버리라 라고 말이죠. 성벽 등을 허물어 버리라고 한 데에는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는데 조간자가 과거에 자기 영지를 친척인 조라는 사람에게 다스리게 했다가 돌려받고자 할 때 안 돌려주자 조를 죽였는데 조의 아들이 당시 진나라의 큰 세력가들인 범씨, 순씨 등과 연합하여 진양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바람에 큰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어서 아마도 악몽처럼 기억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 일로 결국에는 조씨가 지씨의 도움을 받아 범씨와 순씨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로써 육경이 다스리던 진나라를 4명의 경대부가 다스리게 되었죠. 그런데 조간자의 명에도 불구하고 윤탁이 부임해서 오히려 성벽이나 보루를 더 높이 쌓아버립니다. 그러자 조간자가 진양에 갔다가 더 튼튼하고 높게 쌓인 성벽 등을 보고 저 윤탁이 내 원수들을 더욱 빛내주고 나를 능멸하고 있으니 내가 반드시 윤탁을 죽인 뒤에 입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부들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는데 이때 우무정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간합니다. 옛날에 선주께서는 선주는 조간자의 할아버지 조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주께서는 멸족되는 난리틈에 장공주를 따라서 궁중에 들어가서 살았으나 효도하는 덕행이 있는 분이라 공족대부로서 벼슬길에 질출하였고 공경하는 덕행이 있어서 경의반열에 올랐으며 무공을 세운 덕행이 있어서 정경에 올랐으며 온화한 덕이 있어서 명예를 이루었습니다. 조씨의 전형을 읽고 스승이 되어 보좌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아까 위에서 열거한 덕을 쌓은 자기 몸을 기반으로 가문을 일으켜서 자기를 회복하였습니다. 조경자도 궁중에서 자라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기를 이어받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또한 능히 몸을 가지런히 하고 학문을 닦았기 때문에 자기를 이어받는 데 이르러서도 나라 안에서 비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덕을 순종하도록 아들을 가르치고 말을 가려서 아들을 가르쳤으며 사보를 가려서 아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군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되 할아버지가 이룩한 전형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아버지의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사보를 두는 것으로서 거듭하였으며 게다가 번성한 일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군은 그것을 소원하게 해서 이런 순씨와 범씨의 난을 만나서 공경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윤탁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즐거움을 생각하면 기쁘고 전란을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로소이다. 남의 영지를 맡아 다스리면 마땅히 사보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내가 어찌 성루를 증축하지 않아서 전란의 대비를 소홀히 한단 말인가. 이런 이유로 내가 성루를 수축하였소이다 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여러 가신들이 나서서 말하기를 가히 조씨의 종씨를 편안히 해줄 거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만약 윤택을 벌주면 이것은 선한 사람을 벌주는 꼴이고 선한 사람을 벌주는 것은 곧 악한 사람을 상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신등이 무엇을 바라보고 본받으리까 라고 하였다. 간자가 좋은 말을 들은 것을 기뻐하며 그대가 아니면 내가 사람 노릇을 못할 뻔했다 라고 하고 전공에 해당하는 상으로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전공이라고 하면 다스리는 땅을 늘려주어서 녹봉을 많이 받게 하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탁이 애당초에 우무정과 원한 관계에 있었는데 받은 상을 가지고 가서 우무정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나의 죽음을 면하도록 해주었는데 받은 상을 감히 그대에게 돌려주지 않으리까 라고 하니 우무정이 상을 거절하며 말하기를 나는 내 죽음을 위해 도모한 것이요 그대를 위해 도모한 것이 아니외다. 우리 사이의 원한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소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며 저는 마음속에 앗 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섬기는 주군을 위해 사감을 접고 국익을 도모하기를 이와 같이 하다니 참 탄복할 만한 깨끗한 인품이 아닙니까? 제가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들을 모두 미워하는 것은 작게 이기고자 해서 큰 것을 망치는 어리석은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나라를 말아먹을 짓거리만 하는 소인배들로만 우글거리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다 보면 모두 이완용이처럼 되는 법입니다. 정치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기 한 몸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라는 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조간자가 자기 아들인 조양자에게 훈계하기를 우리 진나라에 난이 일어나거든 윤탁을 가볍게 보지 말고 진양을 멀다고 여기지도 말고 신양으로 가서 발판을 삼으라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기원전 457년 조간자가 죽고 조양자가 조씨 일족의 종주가 되었을 때에 이 진양 땅이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조간자니 조양자니 이렇게 부르지만 이런 것들은 다 시호이고 이름은 따로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일일이 다 소개하면 듣는 분들은 머리만 아프고 혼란을 주니까 일부러 피하는 겁니다. 공자께서 찬수하신 춘추에는 아마 등장인물이 1000사람이 넘을 겁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을 추석서인 좌시전에서는 동일한 사람을 어떤 때는 이름으로 부르고 어떤 때는 자나 시호 등으로 너댓가지로 부르니 이거 정말 헷갈리고 이거 기억하느라고 세월이 다 갑니다. 이때 진나라에는 지씨, 위씨, 한씨, 조씨 네 가문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경이었던 조간자가 죽은 뒤 지씨인 지양자가 정경이 되면서 가장 세력도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양자가 한씨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자 1만호의 시급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위씨에게도 또 1만호를 갖다 바치게 하고 이어서 조씨에게도 요구하지만 조씨는 이것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지양자 지백이라는 지씨의 종주가 한씨, 위씨 등과 함께 연합해서 진양을 공격했지만
주군과 백성이 똘똘 뭉쳐 대항하자 진양성을 포위한 채 강물을 막아서 성안을 물바다가 되게 하고 이윽고 부엌에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알을 깔 정도가 되고 굶주림의 아들을 서로 바꾸어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도록 곤경을 겪지만 이 정도 되면 배신하는 백성이나 장수가 나타날 법한데도 무려 3년을 지켜내다가 조양자가 지시 몰래 한씨와 위씨에게 장맹담이라고 하는 대단한 현신을 사자로 보내 설득합니다. 사실 보낸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간 것이죠. 장맹담이 한강자와 위환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들으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라고 합니다. 지백이 두 분과 연합하여 조씨를 공격해서 조씨는 현재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조씨가 망하면 다음은 두 분이 망할 차례가 될 것입니다. 뭐든지 힘의 균형이 중요한 법입니다. 조씨가 망하면 지씨의 힘은 더욱 강대해질 텐데 두 분께서는 무슨 수로 지탱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도 두 분께서는 1만 원씩을 헌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말고 셋이 힘을 합쳐서 지씨를 멸망시키고 지씨의 땅을 나누어 가집시다. 그리고 장맹담이 지씨를 망하게 할 좋은 계책을 내놓자 한강자와 위환자가 무릎을 치며 조하라 하며 지씨를 들이칠 날짜를 서로 약조하고 장맹담을 진양성으로 들여보내주었지요. 이윽고 약조한 날짜가 되자 진양성에서 밤에 한 부대가 몰래 빠져나가 제방을 지키는 지씨의 부대를 기습하여 몰살시키고 지백의 주둔군이 있는 쪽을 향해 물을 방류해버립니다. 물론 제방을 지키는 부대를 암습하러 나아가는 길에는 한강자의 주둔지가 있었으므로 길을 열어주기로 한강자와 사전에 약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조양자의 전병력이 성문을 열고 나와 이미 물로 아수라장이 된 지씨의 본대를 정면에서 들이치고 한강자와 위환자의 부대는 양쪽 날개를 들이치니 지양자의 부대는 전멸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양자의 두개골에 오치를 해서 조양자가 오강으로 쓰게 되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는지 짐작이 갑니다. 인터넷이나 시중의 번역서를 보면 술그릇으로 썼다고들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오나라 사람 유소가 주석을 낸 유소본 국어 중에 진어 원문을 보고 번역한 것입니다. 시중의 번역서라는 것들이 원문만 번역하고 간주는 번역을 안 하는데 누군지 간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역을 해버렸고 그 오역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잘못 인용하니까 줄줄이 다들 따라서 잘못 베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심지어 단규라는 사람은 위환자의 가신인데 한강자의 가신으로 잘못 알고 번역이 되어 있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은 진양의 난리보다 5년 앞서서 노도공 4년에 지양자가 정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와서 람대라는 곳에서 연회를 할 때에 지백이 한강자와 단규를 모욕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한강자와 단규가 군신간인 줄 알았던 모양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이 이야기에 이어서 멸망당한 지백의 신하 예양의 충성과 몇몇 현신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충언을 받아들여 자기 몸을 이롭게 한 경우를 말한 것이고 다음 회에는 쓴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 몸을 망친 아까 말한 지양자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휴대전화로 무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독료도 무료입니다.